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입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02-3153-2642.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궁금하신 종목들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월요일장이 이제 딱 오픈을 했는데 금요일 미증시 휴장이었는데 선물 시장은 또 오픈을 했었어요. 별로 좋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전저점을 또 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한 번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이번 주에 저점을 잡고 단기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국내 지수 2600포인트 이탈을 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깨러 내려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면 하락 추세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가던 흐름을 좀 멈춰서 횡보하다가 다시 또 저점을 깨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기적인 트렌드 라인을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져 내려오던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 그러니까 2658포인트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는 또 밀려 내려갈 수 있고 그 구간을 저점 테스트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선을 좀 시원하게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 빅스텝 한다, 이런 우려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또 환율적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환율 차트 오랜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좀 작죠. 작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딱 봐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점 구간을 이제 지켜주는 그림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탈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주느냐.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뀐다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빅스텝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국내 국내 환율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 1250포인트 요 가격대를 고점으로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으로서 좀 만들어 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요 구간을 좀 지켜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추세적인 흐름이 상방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실적 시즌이니까 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환율 관련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장 키워드 세 가지. 오늘 식량난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이 식량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을이 와서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종목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대장으로서 좀 움직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흐름이 저는 요번에는 좀 이제 좀 조정기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장 자리를 좀 내주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식량난 관련주들, 사료, 비료, 그리고 뭐 농기계, 닭고기, 그냥 식품 관련주로 엮여 있다 하면 대부분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늘 한일 사료가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해줬고, 신고가로 지금 뭐 엄청나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어제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도 뭐 상한가를 들어갔고, 사조동화원이라고 이 종목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수산 관련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일제당이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뭐 추세적인 흐름을 깨지를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결국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량 가격, 뭐 사탕수수 가격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료 관련주, 뭐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또 한번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대주산업이라고 있죠. 대주산업도 뭐 급등. 그래서 오늘 상한가 4종목 보면 한일사료, 사조동항원, 대한제당, 그 다음에 대주산업까지 해서 식량난 관련주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니커도 오늘 상한가였는데 장막판에 또 상한가 한번 풀렸다가 계속 이제 풀렸다 닫았다 풀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한 3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상한가 완전 풀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이쪽 섹터가 지금 계속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테마적인 관점에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여러 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다 같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항상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불꽃쇼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선발주들이 이제 조정을 또 받게 되면, 특히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게 조정을 받게 되면 나머지 2등, 3등 주들이 어떻게 될지, 치고 올라가느냐, 대장 자리를 뺏어서 내가 대장이다 하고 올라가게 되면 뭐 관련주들 또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후발주들 좀 잡으신 분들은 이 대장급들이 조정을 받게 됐을 때 후발주들이 이제 새롭게 대장으로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괜찮겠으나, 그러지 못하다 하면 역시나 정리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뭐 종목이 지금 뭐 거의 한 20개 가량 급등을 했어요. 뭐 오리 농장하고 있는 뭐 정다운이라든지 팜스토리, 푸드나무 오늘 다 뭐 급등했다가 이제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급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으시면요, 대장이 상한가 갔다 해서 따라붙었다가는 단기적으로 바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사조동화원이 상한가 갔다 그러면 사조시푸드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세가 나올 때 그때 짧은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시세를 주고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사조 시푸드 한번 볼까요? 자, 시푸드 같은 경우 이제 시세를 상한가 갔을 때 바로 이제 따라서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이렇게 바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후발주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짧게 또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장주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다 드렸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식량난 관련주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사를 아침에 이제 띄워드린 거 보면 원전 관련주들 관련된 기사들이 좀 계속 나왔었어요, 주말간.
그래서 뭐 한신기계 같은 거 원전주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 강하게 급등이 나온 종목을 보면 한신기계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휴림 로봇이 시세가 나왔죠. 왜 그러면 휴림 로봇, 다른 로봇주들은 별로 시세가 움직임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휴림 로봇이 왜 시세가 나왔지? 생각해 보시면 이 종목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테마를 볼 때는 대장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물류 관련주들은 지금 병목 현상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장주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라고 조정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차트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테마가 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하면 지금 최근에 대장주는 LG 헬로비전이었고, 로봇주 하면 휴림 로봇, 그 다음에 원전 하면 한신기계, 뭐 물류 하면 한솔 로지스틱스, 폐배터리 하면 뭐 MP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마들마다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고 관련주들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의 좀 소강 상태,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재료가 좀 식상해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대장주들만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종목들만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보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막 3등주, 4등주 이런 거 들어가셨다가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고 계셨다가는 뭐 또 대장주 꺾일 때 같이 조정을 받아버리면 수익도 못 보고 손실권으로 계속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 관심 종목 딱 그 관심 종목을 분류해 놓는 곳에다가 지금 가장 강한 흐름이 보이는 것들 딱 위주로 이렇게 몇 종목 딱 올려두시고요. 그리고 대장주들만 분류해서 딱딱딱딱딱 두시고 대장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일전에 테마들이 같이 움직였던 거 정리를 해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대로 탁 가셔서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시세가 가장 강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전히 대장주가 가장 시세가 좋구나 하면 그 대장주가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장중에 분봉상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해드리고 또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테마가 움직인다 하면 그런 테마들 서열을 딱 나눠 가지고 바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MTS라든지 아니면 뭐 HTS 쓰신다면 탁탁탁 정리를 해두신다면 그런 흐름들을 한 번에 관심 종목창을 보시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저희 그 체험방 진행 중이죠. 체험방 지금 들어오신 분들 수익 괜찮게 잘 나고 있습니다. 뭐 손절을 하는 종목도 오늘 하나 나왔고 수익을 낸 종목도 2개나 나왔습니다. 뭐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중국주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급락 나오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한 10분 사이에 한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금요일 날이었죠. 종가 매수했던 뭐 철강주 하나 있었습니다. 금강철강이라고 제가 이제 그 수익을 말하다라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5일선 돌파 매매 종가로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괜찮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예상은 했는데 중간에 이제 시세 나올 때 못 기다리고 짧게 그냥 수익 정리를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4%? 그래서 종가 매수해서 뭐 한 3에서 5% 사이 수익이 나면 뭐 다음 날 하루 정도 기다려갖고 수익이 나는 거니까 굉장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길면 한 5일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방 함께 하시면요.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우리 또 전우회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5분 이 방송 끝날 때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 0082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체험방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식량난만 하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버렸네요. 그죠? 오늘 보면 식량난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 식량난 빼면 뭐 딴 거 얘기할 거는 별로 없긴 한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기사 보셨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전면 해제죠. 마스크도 이제 조만간 벗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또 강하게 움직임들이 꽤나 나와줬습니다. 뭐 항공주들은 조정이 좀 나왔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이 완만하게 괜찮아지는 종목들, 그 다음에 PBR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백화점 관련주들, 호텔 관련주들 이런 것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아마 좀 순환매 돌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테마적인 관점에서 이 리오프닝은 결국 오지 않겠나, 확정적인 이벤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제 정부에서 18일부터 이제 전면 해제, 뭐 마스크 쓰는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요게 이제 테마의 끝물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관점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계속 보유를 해보시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실적이 개선될 거야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추세가 꺾인다 하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다시 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뭐 괜찮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확정적인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모아주면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강하지는 않았지만 여름 관련주들 오늘 기사가 하나 좀 딱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에어컨 관련된 부분들 지금 공장이 풀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기사는 또 역대급 더위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 매년 지금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안 덥게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어쨌든 또 관련주들 잘 봐야 되겠죠. 뭐 파세코라든지 그다음에 뭐 창문형 에어컨 있는 기업들, 뭐 위니아 딤체, 그다음에 뭐 스탠드 에어컨들도 다 있고 하니까 신일 뭐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뭐 여름 다가오면 또 우리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것들에는 다 드라이 아이스 또 들어가야 되고 배송될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아직 뭐 시세가 크게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월달 되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달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에어컨 하나 달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고, 7월 되면 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간다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좀 상승 흐름들 이어갈 수 있다. 지금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날씨 추울 때부터 여름 관련주들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 수익을 바라시지는 마시고 일단 한 차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나오면 그때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식량난, 리오프닝, 여름 관련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번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공린 종목들이 있으시죠? 시장이 뭐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적인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추세를 이탈했는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 문자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02-3153-2642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매수가가 18,800원. 오늘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가? 아니면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매수가 와서 요거 이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술적인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이제 저점 구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시세가 앞에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졌던 그런 구간의 위치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15,000원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 트렌드 상단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하던 흐름이 한 단계 더 강하게 레벨업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보통 주가의 흐름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 어떤 흐름들을 타게 되냐면요. 3단 기어를 장착합니다. 내려오던 종목이 횡보를 하고요.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타다가 다시 한번 상승각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세를 낼 때는 상승각을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리면서 주가의 시세가 끝난다라고 보신다면, 지금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저항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18,500원 저항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 지금 거래량도 터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윗꼬리 아랫꼬리 딱 잡힌 그런 양봉인데, 내일 시가부터 뭐 상승 출발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만약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음봉으로 한 차례 눌림이 나올 텐데,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의를 주셔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SK 예전에는 SK 바이오랜드였죠. 현대 바이오랜드로 이제 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사명 이제 변경을 했는데, 요 보면 뭐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실적적인 부분도 보면 뭐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도에 뭐 적자 잠시 기록했다가 2021년도에 흑자를 기록했고, 재무제표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뭐 거의 없습니다. 400억, 자본이 뭐 1,200억으로 한 3배 정도 더 많죠. 이런 그 부채라든지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재무제표상 저는 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기말성 현금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뭐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전환되려고 하는 거 보면 뭐 당분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목표가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일단 2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 저항은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들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요런 그 두 점을 갖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변곡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의 저점이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된다. 그래서 한 25,5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추세가, 그러니까 목표가 왔는데 추세가 이제 푹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또 저항 자리 이렇게 흔들다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했을 때는 제 생각에 한 22,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1차 목표가 2만 원에서 한 25,000원 정도 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뭐 짧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7,6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자로 또 이번에 주셨네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 평단이 93,500원, 비중 1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편승하면서 이제 주가가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약 한 500%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이고,
지금 앞에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점에서부터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을 딱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안 올라오고 뭐 밀려버리네요. 일단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한 구간대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뭐 84,400원대 앞전에 이제 지지를 받아줬던 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요. 그래서 분명 성장 섹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2020년도, 2021년도에 2차 전지들이 랠리를 펼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장성을 선반영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4조거든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적정 주가인데 성장성을 담보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고점까지 생각하면 14만 원대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지금 88,000원이니까 거의 뭐 시가총액이 지금이 4조니까 한 50% 여기서 한 6조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좀 크게 폭발적으로 터진 거 생각하면 요 구간에서 이제 나온 거래량만큼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면 매수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털고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이런 성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와 준다고 하면 주가가 또 받쳐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8만 원 지지를 과연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실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게 2024년도 내후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제조업이잖아요. 2천억 정도 이렇게 2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2조에서 3조. 이게 이제 뭐 2024년이 성장의 끝은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또 조정 이후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암울하다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추세는 이미 뭐 꺾였죠.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딱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타고 가던 이 흐름이 이렇게 이제 꺾인 거기 때문에 일단 이 8만 원을 이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 다른 종목들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성장 섹터는 항상 유동성 장세, 시장이 좀 많이 좋아졌을 때, 경기의 확장 국면, 뭐 이럴 때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 뭐 N자 하락 조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하락폭만큼 일단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내일쯤 해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이제 2차 전지 또 가는구나, 일진 머티리얼스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타를 본전에서 탈출한다 이거를 갖다가 딱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손절가 8만 원, 반등 시는 매도하자, 손실폭 좀 줄이던지 매수가 부근까지도 한번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안 되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지 진행이 잘 됩니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시원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K 이노엔요. HK 이노엔. 이노엔. 예. 58,000원요. 자, 비중 HK 48% 이노엔 58,000원. 예. 선생님 혹시 예전에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거 물려서 고민하셨던 분 제가 탈출을 딱 시켜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자, HK 이노엔 선생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지금, 거기 중국 허가 났는데도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기미가 없어서, 이거 잘못 산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게 지금 중국에 뭐가 허가 난 거예요? JKB, 역류성 식도염, 그게 중국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갖고 네. 요번에 이제 중국에도 약간 공공의료 개념이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보면 지금 여기저기서 리포트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좋다. 목표가 네. 56,000원 이래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또 5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 됐거든요. 그렇죠. 상태가. 자, 이게 참 추세가 네. 상장하고 나서 그동안 쭉 이렇게 이제 하락세를 이어온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최근에 추세를 좀 전환할 가능성이 살짝 보이긴 해요. 이렇게 이제 갭 띄우고 아마 그게 뉴스 선생님 말씀하신 뉴스 나온 날 이렇게 시가부터 네, 한번 올랐어요. 급등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보면 한 38,000원대에서 더 이상 안 밀리고 완만하게 이렇게 추세를 잡았다가 지금 조정받다가 재료가 딱 튀어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해줬잖아요. 네. 거래량도 나왔고, 그러면 요 구간을 이탈을 안 시키는 선에서의 상승 흐름으로 잡혀야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46,600원 안 깨져야지 지금 딱 단기적인 게 무슨 말이냐면 2월 달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라고 하면, 여기 지금 한 3월 중순부터는 요 내려오는 그림이었잖아요. 네. 요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네. 내려오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4월 12일부터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고 지금 내려온 거라서 요 저점을 갖다 이제 이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기술적으로는 45,000원을 선생님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 이탈하게 되면 또 38,600원 테스트 하러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얘기하셨던 그런 재료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라면 또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흑자는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에 좀 실적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장할 때 보면 상장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다. 그러면 상장을 잘 안 합니다. 네. 투자한 회사들끼리 배당을 나눠 먹고 대주주가 배당을 나눠 가져가지 웬만해서는 이제 상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피크를 칠 때, 아니면 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피크를 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캐파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증설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투자 유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상장을 하고 기존의 투자자들 익스잇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상장해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 선생님 올라오면요. 그래도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2024년까지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매출도 뭐 올해 8,300원 예상되고 2023년도에 뭐 한 9천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9,500억 이래 되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좋아져요. 다만 좀 뻥튀기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니까. 그런데 이제 요 섹터에서 뭐 의약품이랑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총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더 이상 파고 내리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타줘야지 사람들의 추가 매수 버튼도 눌러줄 거고요. 그래야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요 지금 트렌드 상단 돌파 못했는데 요 구간 뚫어내주면 한 55,000원에서 한 5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정도 오면 선생님 손실폭 좀 줄여서 빠져나온다 생각하고, 일단 비중이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 생각하고, 그때 가서 뭐 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막 좋아져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 5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 4만 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세요. 아, 그럼 선생님 56,000, 57,000원만 매도를 할까요? 한 그 정도 올라오지 싶어요. 거기가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라서 네, 올라갈 네. 때 아마 그쯤 오면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 받다가 다시 갈지 안 갈지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좋으면 네. 갈 것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긴다 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네. 네. 자, 대덕전자 고민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에이, 안 돼요. 대표님한테 받아봐야 돼요. 뭐가 궁금하세요, 선생님? 28,250원에 10%를 들고 있는데요. 28,250원. 250원. 네. 선생님 그래도 잘 잡으셨네요. 네. 그 이제 목표가를 얼마에 잡아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자, 대덕전자 선생님 이거 왜 사셨어요? 매수한 이유? 뭐 때문에 사셨을까요? 네. 어떻게 해서 사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사게 되셨어요? 네. 자, 대덕전자 선생님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핸드폰 뭐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뭐 스마트폰. 뒷판이라나 뭐 뒷판인가 어쩌고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그 보면 네. PCB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는 이유가 네.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요 이제 선생님 보면 이 홈페이지 같은 거 검색하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라는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가는 그래도 좀 알고 사는 게 좋잖아요. 뭐 차트적으로 보고 산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네. 보시면 반도체용 기판을 만듭니다. 그 반도체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회로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뭐 스마트폰용 관련해 갖고도 뭐 이렇게 뭐 이게 부품들을 만들고 있고, 네.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차량용 부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튼 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품들을 생산한다 보시면 되고, 네. 이게 그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좀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네. 실적이 2020년도에 한 1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한 700억으로 영업이익이 급증을 해요. 그죠? 네. 한 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여기서 또 더블이 됩니다. 1,40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네.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보통 제조업은 영업이익에 곱하기 한 10 정도 해주면 적정 주가거든요. 시가총액을 딱 보면. 네. 이 종목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네. 올해
예상되는 전망치가 1,400억이니까 지금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 보면 되는데 네. 내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선생님 추세적인 딱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네. 매수는 가격이 괜찮으시고 네. 오늘 어제 또 상승도 나왔고 오늘 이제 음봉으로 딱 내려오니까 선생님 조금 불안하셨다 그죠? 네, 맞아요. 불안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음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 중에 9개, 8개는 음봉이 나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이 종목 지금 뭐 상승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손절가만 딱 잡아드리면 될까요? 네, 손절가가 목표가는 얼마 받을까요? 이 올라가는 목표가 잡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게 내년도 실적을 생각한다 하면 여기서 한 네. 20%에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항상 선반영 하니까 내년도 실적 전망이 좋은 부분들 한 1,800억에서 1,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네. 시총 한 1,800, 1조 8천억에서 한 2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제 네. 생각에는 뭐 업사이드가 한 20%에서 30%는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여기서 한 20%면 3만 원, 네. 지금 3만 원이라고 치고 뭐 한 네. 3만 한 5천 원에서 한 6천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가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갖고 또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한 20% 정도 수익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네. 뭐 손절가를 얼마를 잡을까, 선생님? 자, 손절가는 27,000원 안 깨지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네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네, 선생님 성공 네. 투자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여러분, 저 방송에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게 되면 뭐 장중에 이런 거 음봉 나올 때 무서운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고 뭐 단타, 단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샵 0082 도너리 스탁 이렇게 해서 이벤트 여러분들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왔네요. 자,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TV 볼륨 소리 최대한 낮춰주세요. 네네네. 네, 저랑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자,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그 며칠 전에 금호 HT를 매수를 했는데, 예. 애플카, 그 이후로- 저희 쌍용차 인수한다고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네. 좀 물을 타가지고 좀 평단을 좀 낮췄는데, 그래도 많이 손실이 커서 얼마에, 지금 평단이 얼마세요? 2,500원에 40% 됩니다. 와우, 비중 크신데? 예, 예. 이거 손실도 꽤 엄청 크시네요, 지금. 네, 마이너스 한 2,000 35%. 정도. 네, 네. 이거 손절 되시겠어요, 선생님? 손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손절이 왜 어려워요, 선생님? 손실 보는 게 두려워서 그렇죠. 네. 근데 손절하고 또 딴 걸로 수익 내면 되잖아요. 아, 근데 조금이라도 반등이 오면, 네. 그래서 그때 손실폭을 좀이라도 줄여서. 네네.
금호 HT가 네. 금호 HT가 예전에 애플카 관련주로도 뭐 한 차례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예. 요게 이제 쌍용차 인수 제가 뭐 쌍용차 요거는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방송을 좀 챙겨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물타기 전에 손절을 한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사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PBR 그러니까 자본으로 봤을 때 보유한 뭐 공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본을 딱 보면 한 3,500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장부에. 네. 그러면 이 종목이 3,500억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청산 가치보다 싸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이 시총이 한 3천억이니까 약 한 15% 정도는 좀 싸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다만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2020년도엔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예. 요게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전망이 더 괜찮아지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면 딱히 뭐 그렇게 대단하게 기대가 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자동차 부품 쪽은 지금 뭐 현기차들 뭐 잘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기대를 저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 이제 단기 순이익 적자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좀 흑자로 돌아서 준다 하면 주가가 안정을 찾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애플카 관련해서 또 애플카는 지금 아직 뭐 현실화된 게 없잖아요. 소문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애플카 관련해서 또 이슈가 한번 불거지면 금호 HT도 뭐 관련주로 또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저점을 저는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지금 1,580원짜리 네. 보시면 앞에 2월 달에도 저점을 잡아준 구간이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요 잡아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요 저점권을 이탈하게 되면 땅굴을 계속 파고 내릴 거예요. 그게 대략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일단 뭐 굉장히 이 1,550원, 70원 요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2018년도에도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을 잡아줬고 이런 구간 살짝 이탈했다가 막 급등도 나와줬고 지지 저항으로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금호 HT가 아마 그 쌍방울 컨소시엄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쌍방울 컨소시엄이 일단은 뭐 쌍용차 참여를 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쌍방울 관련주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보면 광림이라든지 이제 쌍방울이라든지 보면 이제 주가 흐름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도 대장주를 갖고 있다. 쌍방울이라든지 광림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호 HT는 이제 이게 4등주였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자 KG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빠지고 했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보면 이제 뭐 다 같이 빠지고 있어요. 다 같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입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아직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아마 KB금융이었나 거기서 뭐 FI로 참여한다라고 했다가 뭐 주가 조작 뭐 소문이 있는 그런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이제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권사와 함께 또 컨소시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면 뭐 괜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 청산 가치 생각하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만 좀 괜찮아지기를 바라보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선생님 혹시 저기 회사에 전화해 보셨어요? 주담이랑? 주식 네, 어떤 주식 담당자랑 통화 안 해보셨어요?
예, 지금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 요거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저 말고, 선생님, 저 말고 상담, 여기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해보셨어요? IR 담당자랑? 네. 뭐래요?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건 저는 이제 혹시 네. 또 정지라도 될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정지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근데 연관된 그 회사가 또 오성 첨단 소재나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에스맥인가 그런 회사도 정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도 그렇게 될까봐. 예. 일단 코스피 종목들은 웬만하면 뭐 감자를 하고 이러면서 자본 잠식을 피해가면서 끝까지 증시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상장이 안 됩니다.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 한 10개 중에 코스피 종목이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호 HT 같은 경우는 아까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자산도 괜찮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평단을 조금 지금 시점에서 낮출 저기는 아니죠. 지금 시점은. 더 낮추신다. 네. 선생님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네. 그럼 빠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더 빠지면.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다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게 추가 매수하는 시점은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빠르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손실폭이 워낙 크시니까 선생님도 체험방 참여하세요. 하셔가지고 좀 수익 내시면서 기다리면 되죠. 샵 0082 도너리 스탁이라 보내시고 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고 있죠. 차트 보시면 네네. 조정이 쭉 나오는데 지금 5일선 위로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죠? 주가가 요 5일선 위로 종가에 딱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요런 흐름이 딱 만들어질 거예요. 요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요렇게 이제 저점 구간에 만들 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제가 1,570원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했죠. 네. 그러면 여기 좀 지켜줄 가능성 있다라고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웬만하면 저는 좀 지켜주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물론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아직 끝난거나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5일선 위로 종가에 딱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단기적으로라도 시세가 한 번은 반짝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노리고 추가 매수했다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잡아보셔야 될 거예요. 예. 선생님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도 되고 체험방 신청하셔도 되고요. 네네. 오셔가지고 이게 5일선 위로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분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라온테크입니다. 라온테크. 라온테크요? 네네. 라온테크. 자,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 종목이 예. 무상증자한다는데. 무상증자. 네네. 팔아야겠네요. 근데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걸. 자, 무상증자 한다 하면 선생님 사고 싶죠? 네, 예. 보통 사람들이 무상증자 한다 하면 호재다 생각을 해서 사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팔겠죠. 누군가 많이 사줄 때 물량을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때는 팔려고 할 겁니다. 이거 라운테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선생님 이거 매수가가 얼마예요? 49,000원요. 49,000원. 네. 아니 최근에 사셨네. 네네. 왜 사셨어요, 선생님? 무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샀어요. 그래서 사셨어요. 네네. 자, 이거는 선생님,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46,000원 이탈하면 손절. 아시겠죠? 네네. 46,000원 이탈하면 손절이고,
내일이나 모레 뭐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우상향 흐름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과도하게 저는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제가 뭐 이만큼 지금 시총이 2천억인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대단한 제가 모르는 뭐 대단한 이슈가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뭐 실적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뭐 전망이 126억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너무 높게 매수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게 만약 이 종목을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 종목이다 생각해서 사고 싶다 하면요. 지금 네. 화면에 제가 까만색 라인 하나 딱 그어놨죠. 네네. 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주가가 요렇게 조정 나오면요. 그때 한번 사보세요. 요렇게 나올지 요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옆으로 기다가 여기 밟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렌드 라인을 부근에서 사는 게 가장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방법이 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높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권리랑 뭐 그게 되면은 50%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50%가 가격이 조정을 받게 돼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원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권리락 딱 걸리는 순간에 선생님 계좌는 선생님이 5만 원에 샀어요.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권리락 5만 원에 딱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이 딱 계좌에 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네. 나중에 그만큼 주식이 들어올 거니까. 그죠? 예예. 그러면 보통 권리락 나올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제 5만 원 이 주가가 일단 눈에는 뭐 2만 5천 원으로 보이겠지만 급등이 나오는 그 부분이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유한 걸 팔아야 돼요. 팔고 나서 나중에 무상증자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2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수익을 본 게 되는 거고 2만 5천 원 위로 올라갔으면 수익을 훨씬 많이 보게 되는 거고 2만 5천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앞에 차익 실현한 거를 빼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보통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무상증자 할 때 주가가 한참 뒤에 무상증자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권리락 생각하고 뭐 이래 계산을 해가지고 들고 계신 거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이탈 나오면 손절하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요 까만색 하단 선거놨죠. 요까지 조정 나올 거예요. 네. 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손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본전은 팔아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10개 중에 한 8개는 대부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 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 지금 네. 거래량 터지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종목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글쎄요.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무상증자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경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올라갔던 경우 한번 찾아보시면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네. 매수가 오면 일단 내일 지금 울산 살짝 못 올라왔는데 내일 뭐 음봉 조정 나오고 다음날 올라가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은 요 지금 저점 구간 있죠. 오늘 저점, 어제 저점 여기 지켜준 거거든요. 예예. 46,400원. 이거 깨지면 선생님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상담 주셨는데 그레디언트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자, 인터파크가 사명을 변경을 한 거예요. 오늘 이거 왜 급락 나왔나 좀 생각 많이 드실 거고 왜 이게 이렇게 빠졌지라고 막 찾아다니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명확하게 오늘 왜 빠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터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레디언트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기존에 하고 있던 티켓 판매라든지
항공, 여행 이런 부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떼내가지고 야놀자로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명이 변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매각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실적을 내던 그 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었나 보면 94%의 매출, 그 다음에 2%의 매출 이렇게 해서 한 거의 97% 정도가 결국은 이제 티켓 판매하고 공연 티켓 판매하고 여행 상품 팔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남아있냐? 매각 자금으로 인해서 신사업 진출하는 건데 뭐 신재생 에너지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바이오 사업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일단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요거는 일단 잠시 이야기 드리는 데서 뒤로 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매각된다라는 이슈로 어디에 팔릴지 모르지만 회사가 팔린다 하니까 주가가 2020년도, 21년도 초반부터 해갖고 급등을 합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대략 한 500% 가까이 올랐어요. 제가 생각할 땐 세력은 한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다 팔아먹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이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렴하고 있고 요거 이제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오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다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반등 파동을 주면서 이제 다시 가나 하는 느낌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그렇게 또 물량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000원대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어떤 가격대에 오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을 한 번씩 보여요. 그런데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뭐였냐? 매각 이슈도 있었지만 리오프닝이라는 확정적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이라는 이 앞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딱 저점으로 지지를 해줬던 그런 가격대에서 요번에 한번 저점을 밟고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준 겁니다. 보면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 내려오던 게 상승 흐름을 타고 추세를 전환을 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경우들도 생겨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올라올 때의 이슈, 그러니까 재료죠. 매각 재료였습니다. 매각 이슈였습니다. 매각 이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야놀자로 정해졌고 소멸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종목이 갖고 있던 상승 모멘텀은 바로 리오프닝이라는 거 하나였는데 그 리오프닝도 이제는 소멸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올라갈 재료가 이제 소멸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사업에 대한 신사업 진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재료가 남아 있는 거예요. 회사가 바이오 사업 할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했으니까 이제 매각한 부분에 대한 자금으로 어떤 새로운 회사들을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 투자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슈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지금 매각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조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4,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사이에 오늘 또 많이 빠졌고 빠질 때 보면 매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올 때는 이게 이제 올라간다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손실폭을 좀 줄여서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문의 주셨을 때 5,400원이 마지노선이다. 이 구간 깨지면 단기적으로 2월 달부터 상승하는 흐름은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혹시나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45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죽어 있다가 떨어질 때 확 빠진 거니까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손절을 했을 거고, 저는 뭐 세력은 이미 설거지가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또 많이 빼고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해서 또 물량을 매집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업에 대한 재료로 주가를 다시 띄울 수 있겠죠. 그게 저는 한 4,000원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요 4,000원은 아마 지지할 가능성보다는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깰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가 왔을 때 만약 추가 매수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끝까지 가져가서 내가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2,500원에서 2,3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그렇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 추가 매수는 없다. 그냥 이 종목은 올라오면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오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시는 걸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본느 상담을 주셨습니다. 3,314원, 3,3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3,300원 보자. 요 위네요. 3,300원이고 비중이 10%. 본드도 아니고 화장품 OEM 관련 주죠. 지금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들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그 델타 변이 나오기 전에 이제 리오프닝 이슈로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저점 다 깨고 거의 뭐 팬데믹 수준까지 이제 밀었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은 일단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 이 하락 트렌드를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2,000원이라는 요 가격대 요 구간에서 완만하게 지금 트렌드를 형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추세대 상단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세대 상단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뭐 2,850원 정도 됩니다. 2,850원에서 2,9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잘하면 뭐 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오지 않겠나. 거래량도 앞에 크게 터진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뭐 거래가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안 보여요.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매수세는 일단 한번 강하게 들어왔다. 다만 기업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본 잠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적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매수가 오면 정리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요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흐름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도 좀 고려를 해보세요. 2,580원 이탈하면 저는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쇼박스 다음 종목인데요. 쇼박스 채팅에서 또 유튜브 채팅에서 문의 주셨네요. 리오프닝 관련 주죠. 영화 사람들 보러 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상승 흐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전고점 저항자리 돌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위에서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7,000원 자리가. 그래서 요것도 제가 금요일 날에 7,000원 목표가 잡고 그냥 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7,000원 올랐다 지금 음봉 밀렸죠.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800, 6,900원이 평단이시네요. 일단 요거는 분봉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손절가 6,4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오프닝 뭐 재료는 아직은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구간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조정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기업은행은 여러분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제가 이거 공개 방송에서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적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PCB 관련주들, 심텍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려서 심텍 시세 괜찮게 나왔죠. 뭐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부채가 조금 많아서 살짝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고 있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 작년에 한 470억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72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00억, 내후년에는 900억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죠. 올해 나올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업사이드가 한 40%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도노리포트에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생산시설을 증설해놨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라는 부분이고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괜찮고 거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진 부분이라면 좀 조심해야겠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져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여러분들이 공략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음봉 조정 시에 종가에 매수 관점 생각하시고 요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내일 음봉으로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 가격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 반등 조금 나온다고 이제 시장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조심하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장이 뭐 내립니다, 오릅니다 얘기하는 것도 그냥 방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해야지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아직은 추세가 돌리지 않았다. 계속 말씀드렸죠. 아직은 확인해야 된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2655포인트 정도 아까 오프닝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265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최근의 저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에서 되돌림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 될 거고요. 그러지 못하다 하면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보통 뭐 쓰리바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쓰리바닥까지 찍으러 오면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제 저평가되고 싼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화 확보를 해두시고 지금 시세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정말 저평가되었고 확정적인 이벤트가 있는 뭐 상상인 같은 거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이라면 저점에서 잘 모아보시고요.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입니다. 천천히 시장이 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거의 뭐 내일장 전략은 항상 뭐 비슷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전략 필요한 시점이니까 너무 뭐 이런저런 시장이 좋아진다 누군가 강하게 얘기한다면 경계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의 50% 이상은 현금을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추세적인 관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언제쯤 돌릴 것 같은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 이주연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뭐 고점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얘기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당첨자분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뒷자리 나가고 있습니다. 요 방송 끝나고요. 한 8시 전에 여러분들께 아마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방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뭐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수익 나고 시세가 좀 강하게 쏠린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조심 하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식은 마라톤입니다. 가늘고 길게 갑시다. 내일도 양봉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